변호사의 입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제 수양딸 김은영에게 상속한다. 수양딸 김은영, 제 어머니의 호적에도 제 기억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의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를 모신 지 어느덧 10년. 세상 사람들은 저를 효자라고 불렀지만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어머니였지만 따뜻한 죽을 한술 떠먹여 드릴 때면 갓난아기처럼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지난밤 잠을 설쳤던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유언장엔 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제게 미소 짓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미스터리 아카이브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래된 서랍장 구석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낯선 여자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저 치매가 불러온 또 다른 혼란이겠거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평범했던 폭풍전야의 고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김은영이라 소개한 그녀는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의 입에서 충격적인 유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김은영 씨에게 상속한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라고, 당장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다 엄마의 뜻이었어요. 오빠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였고 이 유언은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다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합법적인 유언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유품이 의심의 증거가 되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 입었던 베넷 저고리와 탯줄 도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첫 거래 내역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통장을 펼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고 오히려 매달 15일이면 정확히 30만 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에 찍혀있는 이름 김은영 후원. 그 의문의 여자 김은영이 어머니의 통장으로 30년 동안 돈을 보내왔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걸린 노모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30년 전부터 그것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을 보낸 걸까?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경비 아저씨라면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를 찾아온 낯선 여자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드님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외출도 거의 안 하셨고 모순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비밀스러운 금전거래.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다. 두 개의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대체 김은영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와 관계를 이어온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이 통장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만 열어보면 김은영의 정체에 대한 무언가라도 나올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은행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입금자의 상세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지는 건가 낙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좌 주인의 정보를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있네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입금 기록을 살펴보니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부산에 있는 딱 한 군데 지점, 자갈치 시장 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부산, 그리고 자갈치 시장. 어머니와는 평생 아무런 연고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을 떠나 멀리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동안 부산의 한복판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지만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엉켜있던 실타래의 첫 번째 끝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 그곳 부산에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김은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은 지 3시간.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저는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과 활기찬 풍경은 제 무거운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문제의 은행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내밀며 30년간 돈을 입금한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은영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듣던 은행의 지점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곤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모든 추측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희 미스터리 아카이브의 추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30년간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이 창구를 찾아와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신 분은 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젊은 여성이 아닙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구란 말인가? 혼란에 빠진 제 얼굴을 보며 지점장이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님의 어머니 박정숙 여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은행의 오랜 VIP 고객이셔서 제가 그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울 밖으로는 한 걸음도 안 나가시던 어머니가 그것도 30년 동안 매달 이 먼 부산까지 직접 내려와 돈을 붙였다고.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꼭 하루씩
동네 양로원 봉사를 가신다던 그날, 그 모든 것이 이 비밀스러운 여정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인생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품었던 모든 추론과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은영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자신의 돈을 자신의 손으로 비밀리에 붙여온 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이런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저에게 지점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은행에 들르신 후에 늘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곰탕집으로 향하시곤 했습니다. 아마 30년은 좋게 된 단골이었을 겁니다. 곰탕집,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홀린 듯 시장 안쪽 깊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미로 같은 길 끝에서 저는 마침내 낡고 허름한 간판의 곰탕집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 백발이 성성한 주인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을 본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숙이 언니 아니야. 매달 오던 양반이 지난달부터 통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결국 좋은 데로 가셨구나. 할머니는 어머니를 정숙이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끈끈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서랍장에서 찾았던 낡은 흑백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을 본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바로 은영이지. 언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 외동딸. 지금은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증손주도 봤을 텐데. 은영, 딸, 모든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은영이가 누군지. 네, 그게 무슨. 은영이는 자네가 태어나던 날 함께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야. 원래는 둘이었어. 쌍둥이 동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짜 의미가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30년이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머니는 동생의 존재를 제게 평생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은영이한테 직접 들어야지. 내가 오라고 일러둘게. 이리 와서 앉아. 뜨끈한 곰탕 한 그릇 묻고 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그릇이 앞에 놓였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식당의 낡은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봤던 김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낯선 제 앞에서 아주 오래전 제가 태어나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이 아들의 복을 빼앗아 간다며 펄펄 뛰었고 어머니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딸을 버리지 않으면 아들까지 모두 함께 집에서 내쫓겠다고. 그 시절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가 갓난아이 둘을 데리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인 저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갓 태어난 딸을 부산의 먼 친척 집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쌍둥이 동생 은영은 세상에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한 달에 한 번 부산으로 내려와 몰래 딸을 만날 수 있었죠. 함께 밥을 먹고 목욕탕에 가는 그 짧은 하루가 어머니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아버지의 재산,
온전한 가정,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지만 우리 은영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평생 그림자처럼 살게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결심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유산만큼은 존재조차 부정당했던 딸에게 주는 마지막 속죄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30년간의 비밀과 충격적인 유언장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은영 씨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오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뒤틀린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성진아,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내 동생 은영이도 사랑했다는 것을. 부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내 딸을 원망 말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은 이미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고 어머니와 동생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흐릿한 눈물 너머로 동생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곰탕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당연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은영아, 오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제 말에 은영이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40년이라는 무거운 세월의 무게만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가 동생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주말마다 서울이 아닌 부산행 기차에 오릅니다. 어색하기만 했던 조카라는 존재가 눈에 밟혀 장난감,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평범한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영이네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처음으로 아들과 딸이 함께 국화꽃 2송이를 나란히 놓아드렸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그날 처음으로 편안히 웃으셨을 겁니다. 한 장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아픔과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자갈치 시장의 그 낡은 곰탕집은 제게 세상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외아들이라는 거짓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비록 시작은 오해와 분노였지만 어머니는 제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하나가 저희가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